오늘은 축구가 아니어도 충분히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축구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자, 첼시의 레전드이자 현재 첼시의 감독, 역사상 최고의 득점력을 가진 미드필더라는 평가를 받은 미들라이커 프랭크 램파드. 램파드에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스펙이 있습니다. 바로 IQ 150 이상만이 가입 가능한 멘사 회원이라는 사실. 램파드는 명문 사립학교를 나와 국가시험에서 12개 과목을 패스하고 라틴어 A를 받았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명석한 두뇌 덕분인지 실제 선수 시절에도 매우 지능적인 플레이와 화려한 테크닉을 선보였던 램파드는 현재 첼시의 감독으로 부임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팀을 관리하면서 감독으로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르겐 클롭 감독의 개겐 프레싱을 기반으로 한 매우 공격적이고 빠른 템포의 축구에 전술의 유연성까지 갖췄고 특히 어린 선수들을 적극 기용하는 과감함까지 보여준 램파드의 축구는 부진하던 첼시를 부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결과를 떠나 지향하는 축구,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명확하며 원활한 피드백을 통해 팀을 성장시키고 있는 모습으로 극찬을 받고 있죠. 경험 부족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지만 뇌생남 램파드라면 첼시를 훌륭하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뛰어난 두뇌는 축구를 안 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성공했을 것 같아 뽑아봤습니다. 이미 성공한 와인회사 사장, 21세기 최고의 미드필더, 9년 연속 FIFA 월드베스트 11, UEFA 올해의 팀 6회 선정 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입니다. 뛰어난 패싱 능력과 환상적인 탈압박 능력이 일품이었던 이니에스타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리오넬 메시의 활약을 볼 수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특히 양발을 이용해 상대를 교란시키고 파고드는 드리블 능력이 인상적이었던 이니에스타에게는 축구 선수 이외에 또 다른 특별한 직업이 있습니다. 2012년 부친이 운영하던 와인 농장을 사업으로 발전시킨 이니에스타는 회사 경영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는데요. 현재 그가 운영하는 와인 회사인 보데가 이니에스타는 스페인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에서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와인 1위에도 오를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일본에 진출한 이유 또한 비교적 와인의 인기가 적은 아시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기 위함이라고도 하네요. 축구가 부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와인 사업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이니에스타. 정말 그에게 축구는 그저 취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뛰어난 동체 시력과 반응 속도로 한때 리버풀과 벨기에의 주전 골키퍼였던 시몽 미뇰레. 환상적인 슈퍼 세이브가 인상적이었던 미뇰레 또한 의외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벨기에 최고 명문 대학인 레번 가톨릭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전공한 미뇰레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총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그의 관심 분야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커피입니다. 평소 커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인 미뇰레는 틈틈이 커피 만드는 법에 대해 공부하고 또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국인 벨기에에서 본인의 등번호 22번에서 이름을 따온 22커피라는 이름의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아직은 선수 생활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과 아내에게 비즈니스를 맡긴 상태지만 은퇴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가 전문적으로 커피에 대해 배우고 카페를 더 크게 운영하고 싶다고 밝힌 미뇰레는 앞서 언급한 이니에스타같이 사업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피 업계에서 제2의 이니에스타를 꿈꾸는 미뇰레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측면과 중앙 미드필더 지역을 활발히 오가며 현재까지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다재다능한 공격형 미드필더 후안 마타 선수. 항상 노력하는 자세와 투철한 프로의식을 가진 선수로서 많은 선수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그는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 공과대학교에서 스포츠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있는 마타는 은퇴 후 스포츠 과학과 경제 분야에도 도전하고 싶은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고도로 상업화된 현대 축구계의 모습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마타는 자본주의의 폐허로 오염된 축구를 바로잡고자 이러한 분야에 대해 깊게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학업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타가 은퇴 후 축구 행정 쪽에서도 맹활약할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엄친아 축구 선수라는 호칭의 진정한 원조는 이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매우 드문 의사 출신의 축구 선수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됐었죠. 브라질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A매치 66경기 20골을 기록했을 정도로 축구 실력이 뛰어났고 의사가 될 정도로 학구열이 뛰어났던 소크라테스를 선정했습니다. 소크라테스란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 따라 학구열이 높아 철학 박사 학위와 의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그는 축구 선수 은퇴 후 소아과 의사로도 활동했습니다. 또한 브라질 군부 독재 시절에 살았던 그는 군사 독재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신문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며 정치에도 적극 관여했는데요.
닥터 소크라테스라는 별명으로 불린 그는 선수 시절 넓은 시야와 정교한 패스, 게다가 양발잡이에 몸싸움까지 뒤지지 않던 환상적인 플레이메이커형 미드필더였습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당시에는 대표팀 주장을 맡을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그에게도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애주가이자 애연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당연히 건강이 좋을 리 없던 그는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한 위장출혈 증세로 자가호흡이 힘든 상태까지 이르렀고 2011년 12월 4일 향년 57세의 이른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천재는 요절한다는 말을 실제로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자아낸 소크라테스가 만약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면 의학계가 아닌 축구계에서도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전설적인 센터백 뱅상 콤파니 역시 엄친합니다. 압도적인 피지컬과 수비 능력, 거기에 뛰어난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팀을 훌륭하게 이끌었던 주장 콤파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맨체스터 시티의 첫 리그 우승을 이끌고 팀의 전성기를 함께했는데요. 잦은 부상으로 유리몸이란 별명을 얻은 그는 많은 경기에 출장하진 못했지만 나오는 경기마다 큰 임팩트를 남겼고 부상 복귀 후 출전하는 기량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며 팀 동료들의 많은 지지와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많은 선수들의 귀감이 되던 콤파니는 라커룸에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선수로서 팀 동료들에게 교수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별명과 어울리게 콤파니는 맨체스터에서 생활하던 당시 틈틈이 학업에 열중하여 맨체스터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할 정도로 학업에도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 실제로 교수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동료 선수들에게 선수는 운동이 전부가 아닌 스스로 공부하며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자주 조언한다고 하네요. 현재 그는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 선수 생활을 처음 시작한 친정팀인 안더레흐트의 선수 겸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벨기에 리그팀 BX 브뤼셀의 구단주이기도 한 콤파니는 벨기에 축구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구단 경영에도 많은 관심과 욕심을 드러낸 그는 선수 생활 막바지에 접어들며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콤파니가 선수 은퇴 후 교수가 될지 축구 감독이 될지 아니면 또 축구 경영인이 될지 앞으로 그의 행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축구 실력만 두고 봐도 월드 클래스급인 이 선수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은 비현실적일 정도인데요. 정말 축구가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네요. 이상 터치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